네, 미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마지막까지 초접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죠. 지금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정치학과 박홍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여론조사 결과 나올 때마다 그야말로 초박빙입니다. 지금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조사 기관마다 승자가 다르게 나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모두 다 오차범위 이내고요. 지난 주말에 뉴욕타임스 기준으로 보면 48대 48이 나와서 분위기가 초박빙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현지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박빙 상태여서 선거운동도 치열한 상태이고 그만큼 사람들도 투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승부수는 그 안개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표심, 샤이 트럼프 혹은 히든 해리스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뭐 샤이 트럼프는 2016년과 2020년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는 안 잡히고 있다가 실제로 투표장에 많이 나와서 생겼는데 뭐이 부분은 사실 여론조사가 규정이 어렵기 때문에 완벽하기 힘들어서 생기는 현상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샤이 트럼프 현상과 비슷한 그런 것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이제 기법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 샤이 트럼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히든 해리스라고 부르는 유권자들은 예상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여론조사에는 참여하고 실제는 투표를 안 할 수도 있어서 히든 해리스라기보다는 해리스 지지자들이 투표율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히든 해리스보다는 어떤 해리스 지지자들의 표심이 얼마나 작용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미국 대통령 선거는 아무래도 지지도보다는 그 경합주 민심, 경합주 대결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게 펜실베니아주인데 자, 펜실베니아주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펜실베니아주는 초박빙이죠. 현재 여론조사들 종합해본 예이트 실버의 결과에 따르면 펜실베니아는 트럼프가 0.3포인트 퍼센테이지 포인트 정도로 앞서고 있다고 나오는데 사실 이건 뭐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기보다는 초박빙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뭐 펜실베니아뿐만이 아니고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위스콘신이나 미시간 같은 경우도 1% 포인트 미만 차이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남부와 서부의 경합주 네 곳도 그렇게 표 차이가 크지 않고 2%포인트 미만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박빙이기 때문에 이 경합주에서는 선거 광고가 사실 엄청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위스콘신에서도 제가 우편물을 엄청 많이 받고 있고요. 방송, 유튜브 광고도 많고, 심지어 전화도 많이 오고요. 문자도 굉장히 많이 와서 거의 공회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지금 위스콘신주 거주하시면서 그 현장 분위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봤을 때는 위스콘신주에서 해리스 후보가 아주 소폭 우위인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도 좀 감지되십니까? 뭐 소폭 우위라고 해봤자 0.2%포인트 예. 차이인데요. 뭐 이것은 거의 동률이라고 보고요. 도심 지역에 가면 해리스 지지자들이 좀 더 많은 편이고, 이제 농촌 지역에 가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좀 많은 그런 현상이어서, 이제 그런 것을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또 뭐 안타까운 것은 해리스 지지자와 트럼프 지지자들이 서로 이제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경합주인 위스콘신에서는 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 정도만 하고 음. 서로 이제 뭐 논쟁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그런 것입니다. 예, 지지자별로 어떤 갈등 양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하는 분위기도 잠지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 대선 특히나 또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 아닙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 이런 판단들도 많이 했었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뭐 전통적으로는 사전투표가 민주당에게 유리하다고 알려졌었죠. 예. 되게 일반적으로 바쁜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를 많이 하고 있고 젊은 계층이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 특정 정당에게 이제 지나치게 유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전 투표를 하신 유권자들 중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 비율이 한 40대 36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여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도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뭐 이런 움직임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지금 이번 미 대선이 될 텐데요. 특히나 또 이 미국 선거는 우리와 좀 다른 점도 많지 않습니까?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마디로 미국 선거를 비싸고 오래 걸리고 짜증난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이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이유도 있기 때문이겠죠? 예, 뭐 미국 자체가 워낙 큰 나라이기도 하고요. 예. 선거인단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주마다 이기는 사람이 승자 독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돈을 많이 쓰게 하는 그런 요인을 작용하죠.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연방의회에서 여러 번 입법을 통해서 시도를 했지만 그 입법들이 매번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받은 거죠. 연방 대법원의 논리는 사실 표현의 자유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기부하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죠. 그래서 2010년 정도에 판결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쓰이고 매번 선거를 할 때마다 쓰이는 돈이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거의 그 선거 비용이 수십조 원인데 어디에 이렇게 많이 쓰는 겁니까? 되게 일반적으로는 60%에서 80% 사이 정도는 선거 광고에 쓰고 있습니다. 예. 선거 광고는 미디어에 광고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유튜브에 광고하는 측면도 있고요. 광고에 가장 돈이 많이 쓰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부금이 그 후보자 본인에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런 광고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그렇지 않고 팩이라고 알려진 슈퍼팩 이런 곳에 알려진 것들은 광고 말고도 실제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는데 그 차량을 지원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도 돈을 쓰고 있는 그런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 현지 시각으로 그러니까 11월 5일에 이제 선거 그 투표가 시작이 될 텐데 당일에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닐 테고요.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요? 예, 뭐 당일뿐만 아니고 다음 날 나올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지난 4년 전 같은 경우는 4일이 걸렸는데요. 경합주 숫자가 많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거로 예상을 하고요. 특히 또 경합주 중에서 투표 당일날 우편 소인이 찍혀 있는 부재자 투표를 인정하는 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들 같은 경우는 투표 결과가 상당히 오래 끌어지고 경합주 중에서 몇몇 주가 이제 그 승자를 결정 못할 경우에는 뭐 한 2주, 1주에서 2주까지도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복하지 않을 경우 워낙 그 깻잎 한 장 차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불복하는 어떤 움직임들 혹은 지난해 어떤 선거 끝나고 나왔던 혼란, 의회 폭동 같은 것들도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예, 뭐 그런 우려가 상당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선거에서 질 경우에는 당연히 불복을 하겠다고 본인도 말하고 있고 지지자들도 여러 번 그런 의견을 이해하고 있죠. 선거 후의 혼란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양당 지지자들의 지금 감정의 골이 매우 깊습니다.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로를 혐오하는 이 정도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양당 간에 그다음 차이가 있는 것들을 이제 정책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도 할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투표용지 넣어둔 투표원 불타는 사건도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예, 뭐 관찰 이제 관측에 따르면 요것은 이제 대규모 방화까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돼서 아직 투표일까지는 또 시간이 좀 있고 해서 수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투표한 것을 이제 방화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투표를 누가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누구를 찍었는지는 확인을 못하지만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해서 다시 투표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 판단하시기에 지금 앞서 뭐 샤이 트럼프나 히든 해리스 크게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그 남은 표심은 누구에게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뭐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겠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좀 더 높아지면 해리스에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고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트럼프에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지만 뭐 이 정도 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미해서
뭐 전문가로서는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게 솔직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또 YTN에서는 또 미 대선과 관련해서 특보가 진행이 되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정치학과 박홍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